아직도 혼자야? 남편 하나 못 잡으니 늙어서 고생길이지 뭐. 미숙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다른 동창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친구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이제 나이도 나이인데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미숙은 자신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사람 인생은 길어. 마지막에 누가 웃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 미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뭔 소리야? 지금도 이미 답은 정해진 거 아니야? 나는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다 잘 키웠는데 넌 뭐가 있어? 선영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을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죠.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지금 상황만으로 인생의 승부가 결정되는 걸까?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들이 모여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김선영은 대학병원 외과 교수실에서 마지막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오후 8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오늘도 3건의 수술을 마친 하루였습니다. 손목이 뻐근했지만 이런 피로감이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의사가 된 지 벌써 30년이 흘렀습니다. 젊은 시절 꿈꾸었던 모습 그대로 성공한 외과 의사가 되었죠. 의대 시절 동기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했고 전공의 과정에서도 항상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는 외과 교수로 인정받고 있었죠. 하지만 40을 넘어서면서부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성공한 의사라는 타이틀보다는 아직도 혼자 사는 여자라는 꼬리표가 더 눈에 띄게 따라다녔거든요. 병원 내에서는 존경받는 교수였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늘 해명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병원 로비에서 만난 간호부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좋은 분 소개받고 싶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아는 분 중에 괜찮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교수님, 내일 오전 첫 수술 환자분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수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가족분들이 계속 물어보십니다. 간호사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직접 설명드리겠다고 전해주세요. 수술은 성공할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예상 시간은 4시간 정도라고 하시고 가족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전해주세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수술을 집도하며 쌓아온 실력과 경험이 있었거든요. 환자들은 선영의 손을 거쳐가면 안심했고 동료 의사들도 어려운 케이스가 생기면 선영을 찾았습니다. 특히 복잡한 복부 수술에서는 선영을 따라올 의사가 거의 없었죠. 간호사가 나간 후 선영은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문자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죠. 선영아, 내일 저녁 강남 호텔에서 동창회 있어. 꼭 와야 해. 오미숙도 온다더라. 오랜만에 다 모이는 거니까 절대 빠지면 안 돼. 이번엔 정말 특별한 모임이 될 것 같아. 마이너스 정해.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난번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결혼 이야기, 자녀 이야기, 남편 직업 이야기로 가득했던 그 자리에서 선영은 늘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오미숙이 있으면 더욱 그랬죠. 오미숙은 고등학교 때부터 선영과 묘한 경쟁 관계였습니다. 공부로는 선영이 항상 앞섰지만 미숙은 인기가 많았죠. 예쁜 외모와 사교적인 성격으로 남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선생님들도 미숙을 좋아했죠. 항상 밝고 적극적이었거든요. 졸업 후에는 대학도 가지 않고 일찍 사회에 나왔다가 건설회사 사장과 결혼해서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대형 아파트에 살고 있고
자녀들은 모두 유학을 보냈다고 자랑하곤 했죠. 그리고 동창회 때마다 선영의 결혼 문제를 거론하며 은근히 무시하곤 했습니다. 지난번 모임에서도 그랬습니다. 미숙은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하며 말했죠. 요즘 남편이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뭘 사달라고 해도 다 사줘. 근데 선영이는 아직도 혼자야? 의사라고 너무 높이 보지 말고 적당한 사람이라도 만나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나이도 나이인데 말이야. 그때 다른 친구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선영아. 너무 완벽한 사람만 찾지 말고. 이제는 타협도 필요해. 의사라고 해서 의사하고만 결혼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때 선영은 씁쓸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굳이 논쟁을 벌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실 선영에게도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만난 선배도 있었고 병원에서 만난 동료 의사도 있었죠. 하지만 인연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질문들이 쏟아지겠지. 언제 결혼할 거냐? 왜 아직도 혼자 사느냐? 나이가 나이인데 어쩌려고 하느냐? 선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오랜 친구들을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학창 시절 함께 웃고 울며 꿈을 나누었던 그 시절이 그리웠거든요. 의대를 졸업하고 전공의 과정을 거치며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55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책상 위에 놓인 상장들을 바라봤습니다. 우수의사상, 의료봉사상, 학술상까지 벽면을 가득 채운 상장들이었죠. 의학회에서 받은 연구 논문상도 있었고 환자들이 직접 써서 보낸 감사 편지들도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선영의 노력과 실력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받은 의료계 공로상은 선영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30년간 수많은 환자를 살리고 후배 의사들을 가르치며 의료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거든요. 시상식 날 선영은 정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창회에서는 이런 것들보다 결혼 여부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단발머리,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성공한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살렸고 후배 의사들에게는 존경받는 선배였지만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항상 설명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영은 서랍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는 모두가 똑같이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누가 더 성공할지, 누가 더 행복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사진 속 선영은 정말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서로를 비교하게 됐을까? 선영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각자 다른 길을 걸었고 그 결과를 놓고 우열을 가리려 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의 기준도 달라졌죠. 예전에는 꿈을 이루는 것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남편과 자녀가 있는지가 더 중요해진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가운을 벗고 개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작은 진주 귀걸이를 착용했죠. 거울을 다시 한번 보며 미소를 지어봤습니다. 조금은 자기적이었지만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내일 동창회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했거든요. 그래, 가보자. 피하기만 할 수는 없잖아. 나는 당당할 이유가 충분해. 내 인생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 병원을 나서며 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선영은 강남 호텔 뷔페 레스토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린 로비를 지나며 마음을 가다듬었죠. 오늘만큼은 당당하게 행동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선영아,
정혜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와, 정말 오랜만이야. 요즘 너무 바빠서 연락도 못했네. 나도 그래. 병원 일이 워낙 많아서 말이야.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죠. 모두들 예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활기차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눈에는 뭔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 반짝이는 보석들, 화려한 옷차림들이 과시하듯 눈에 띄었거든요. 어머, 선영이 왔네. 한 친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야. 여전히 예쁘네. 고마워. 너희들도 다 그대로구나. 선영은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오미숙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죠. 샤넬 가방에 에르메스 스카프,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걸치고 있었습니다. 어머, 미숙이 완전 부자티 나네. 한 친구가 감탄했습니다. 당연하지. 남편이 건설회사 사장이잖아.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돈이 얼마나 잘 벌리는데. 다른 친구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미숙은 여왕처럼 당당하게 걸어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선영을 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어머, 선영이도 왔네. 요즘 어때?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어? 미숙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응,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 선영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옛날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차 현재 상황으로 화제가 바뀌었죠. 나는 요즘 딸이 유학 가서 너무 바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생활비만 한 달에 얼마나 드는지 몰라. 한 친구가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에 취직했어. 정말 다행이야. 다른 친구도 덧붙였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자녀 이야기, 남편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끼어들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선영이는 정말 언제 결혼할 거야? 정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좋은 분들 소개해 줄까?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선영에게 집중되었죠. 선영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은 생각이 없어. 일이 너무 바빠서 말이야. 그때 미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소리 해? 나이가 벌써 55인데. 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친구들도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선영아. 너무 이상만 높이지 마. 의사라고 해서 꼭 의사하고만 결혼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이제는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선영은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미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여자가 혼자 늙어가면 뭐해? 결국 외롭게 죽는 거 아니야? 미숙의 말에는 악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도 혼자야? 남편 하나 못 잡으니 늙어서 고생길이지 뭐. 미숙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다른 동창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선영의 귀에는 조롱처럼 들렸죠. 선영은 잠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의사로서의 품격을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숙아,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정혜가 말리려 했지만 미숙은 계속했습니다. 뭘 말려? 나는 친구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이제 나이도 나이인데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미숙은 자신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 인생은 길어. 마지막에 누가 웃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 미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뭔 소리야? 지금도 이미 답은 정해진 거 아니야? 나는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다 잘 키웠는데 넌 뭐가 있어? 선영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을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죠.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지금 상황만으로 인생의 승부가 결정되는 걸까? 테이블의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미숙이 너무 심하게 말한다고 생각했지만 감히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미숙의 경제력을 의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선영이는 의사잖아.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뭐 대수야? 혼자 살면 의미 없어. 미숙은 여전히 도전적이었습니다. 선영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이 자리에서 논쟁을 벌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언젠가는 보여주겠어. 진짜 인생의 가치가 뭔지.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선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가볼게. 내일 일찍 수술이 있어서. 벌써 가? 좀 더 있다가 가지. 정혜가 아쉬워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일찍 가야 해.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미숙은 마지막까지 비꼬듯 말했습니다. 역시 의사는 바쁘네. 그래도 인생은 즐길 줄도 알아야 하는데. 선영은 대답하지 않고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오늘은 중요한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개인적인 감정을 병원 업무에 끌어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선영은 환자 차트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수술은 담낭 제거술이었고 오후에는 복부 종양 제거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죠. 두 건 모두 까다로운 케이스였지만 선영에게는 이미 익숙한 수술들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컨디션이 어떠세요? 어제 동창회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수술을 함께할 전공의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개인 일정과 병원 업무는 별개니까요. 오늘 수술 준비는 다 됐죠? 선영은 차분하게 대답하며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사실 어젯밤 일이 마음에 걸리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미숙의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선영은 그런 감정들을 억누르고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전 수술은 예정대로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복잡한 담낭 수술이었지만 선영의 숙련된 솜씨로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되었죠. 환자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선영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교수님. 선생님 덕분에 저희 아버지가 살아났어요. 환자의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며칠 더 지켜보면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영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선영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어떤 세상의 시선보다도 환자를 살린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젯밤 동창회에서 느꼈던 상처와 분노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 수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응급실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응급실로 급히 와주세요. 교통사고 환자인데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선영은 서둘러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뛰어가며 마음의 준비를 했죠. 응급 상황에서는 한순간의 판단이 환자의 생사를 가를 수 있었거든요. 30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겪어본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긴장되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이미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지만 상태가 위중해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죠. 어떤 상황입니까? 선영이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50대 남성 환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났는데 복부에 심한 외상을 입었습니다. 뇌출혈이 의심되고 있어요.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맥박도 불안정합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응급의학과 의사가 신속하게 설명했습니다. 선영은 환자 상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복부가 팽창해 있었죠. 복부를 촉진해 보니 명백한 뇌출혈 증상이었습니다.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지금 당장 수술실로 올려보내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수혈 준비도 하고요. 선영의 지시가 떨어지자 의료진들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응급실 입구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 가족들이 도착한 것 같았죠. 선영은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러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했거든요.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선영이 다가가자 한 여성이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성은 다름 아닌 오미숙이었거든요. 어젯밤 동창회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비웃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숙은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미숙 씨? 선영이 놀라며 불렀습니다. 미숙도 선영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의 도도하고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화장이 번진 얼굴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명품 옷차림도 흐트러져 있었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선영아,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줘. 제발. 미숙이 선영의 손을 붙잡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선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젯밤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의 남편을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운명의 장난인지 하늘의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너무나 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개인적인 감정보다 우선이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머릿속을 스쳤죠. 나는 환자의 건강을 나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겠다. 환자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복부 뇌출혈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선영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미숙의 자녀들도 급히 달려왔죠. 아들과 딸로 보이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떻게 됐어? 정말 위험한 거야? 아들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받고 급히 왔는데 아빠가 정말. 딸도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집도인은 김 교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외과 교수님들은 모두 수술 중이거나 학회 참석으로 출장 중이세요. 김 교수님이 아니면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미숙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머릿속을 스쳤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람에게 이제는 남편의 생명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선영아,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부탁해. 우리 남편만큼은 어젯밤에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지만
선영은 미숙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환자가 위험합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세요. 간호사가 수술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지만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선영의 표정을 살피며 혹시 어젯밤 일 때문에 소홀히 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죠. 혹시 어젯밤 일 때문에 설마 그런 마음으로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영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환자 치료는 절대 별개예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어젯밤의 모욕이 상처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의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미숙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도장을 제대로 찍기도 힘들었죠. 어젯밤 선영에게 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미숙이 선영을 바라보며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이미 수술 준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중요해요. 미숙은 선영이 수술실로 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젯밤 동창회에서 선영을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했는데 지금은 그 선영에게 남편의 생명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엄마, 괜찮을 거야. 김 교수님이 우리 병원에서 제일 실력 좋다고 들었어. 아들이 미숙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어젯밤에 내가 미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뭔 일이 있었어? 미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줄 의사를 자신이 모욕했다고 말이죠. 수술실로 들어가며 선영은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김선영 개인이 아닌 외과 의사로서만 존재해야 했습니다. 환자의 생명 앞에서 개인적인 감정은 사치였거든요. 수술 준비 완료됐습니다. 교수님. 수술실 간호사가 보고했습니다.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을 씻으며 어젯밤의 일들을 모두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오직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만 집중해야 했죠.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선영이 마취의에게 물었습니다. 혈압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계속 수혈을 하고 있지만 출혈이 심한 것 같습니다. 마취의가 걱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렸습니다. 마취가 완료된 환자를 보며 선영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이 수술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고 말이죠. 이것이 진정한 의사의 자세라고 믿었거든요. 수술실 밖 대기실에서는 미숙과 가족들이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미숙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죠. 어떻게 이런 일이? 미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까부터 계속 걱정하시는데 김 교수님하고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미숙은 망설이다가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는데 김 교수님이 우리 동창이야. 그런데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뭐라고 하셨는데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결혼도 안 했다고. 혼자 늙어서 고생할 거라고. 정말 너무했어.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못한 것 같아. 자녀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엄마, 그럼 김 교수님이 화나셨겠네요. 그런데도 아빠 수술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야. 혹시라도 어제 일 때문에.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의사분이니까 그런 감정으로 수술을 대충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미숙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어제 나를 무시당한 원한으로 일부러 잘못되게 하면 어쩌지? 미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비열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시간이 흐를수록 미숙의 후회는 깊어만 갔습니다. 왜 그렇게 심하게 말했을까? 선영이 혼자 사는 것이 뭐가 잘못된 일이라고 그렇게 몰아세웠을까? 나는 정말 바보야. 왜 그런 말을 했지? 미숙은 자책했습니다. 그때 병원 복도로 다른 동창 한 명이 급히 뛰어왔습니다. 정혜였죠. 미숙아, 연락받고 급히 왔어. 어떻게 된 거야? 정혜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어. 지금 수술 중이야. 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선생님이 수술하시는데? 정혜가 물었습니다. 선영이가 수술하고 있어. 미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혜는 놀랐습니다. 선영이가? 그럼 다행이네. 선영이가 얼마나 실력 좋은 의사인데. 걱정하지 마. 하지만 미숙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어젯밤에 내가 선영이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어. 혼자 산다고 무시하고. 정말 잘못했어. 정혜도 어젯밤 일을 기억했습니다. 아, 그 일. 정말 좀 심했어, 미숙아.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후회돼. 선영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의사로서도 성공했고 인품도 좋은데. 내가 왜 그랬을까? 미숙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했던 말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정말 크나큰 잘못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선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개인적인 감정으로 환자를 대하지 않을 거야. 정혜가 위로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나라도 화가 났을 텐데. 미숙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선영이 집중해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복부를 열어보니 예상했던 대로 심한 뇌출혈이 있었습니다. 출혈 부위를 찾아야 합니다. 선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단호했습니다. 김 교수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복잡한 케이스는 김 교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선영은 환자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은 미숙의 남편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계속 수술을 진행하겠습니다. 선영은 흔들리지 않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환자의 복부를 열고 출혈 부위를 찾기 위해 집중하고 있었죠.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출혈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교수님,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90에 60까지 내려갔어요. 마취의가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수혈 속도를 높이세요. 그리고 승합제 준비하고요. 도파민 5마이크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점차 올려보세요. 선영은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수술실 분위기가 점점 긴장되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했거든요. 복부 여러 장기에 손상이 있었고 특히 간에서 나오는 출혈이 심했습니다. 차량 충돌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죠. 간 열상이 생각보다 깊습니다. 사도 열상으로 보이고 봉합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시스턴트 의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영은 차분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계별로 접근해야 했죠. 가장 위험한 출혈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손상 부위를 치료해야 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면 환자를 잃을 수 있었거든요. 먼저 간 출혈부터 멈춰야 합니다. 클램프를 더 주세요. 그리고 전기 소작기도 준비해 주세요. 선영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경험했던 응급수술이었지만 여전히 긴장되었습니다. 특히 이 환자는 더욱 그랬죠. 어젯밤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대량 출혈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 부위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죠. 예상하지 못한 혈관 손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간 뒤편에 숨어 있던 큰 혈관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70에 40까지 내려갔어요. 마취의가 급히 외쳤습니다. 심박수도 분당 120까지 올라갔습니다. 순환기 모니터를 보던 간호사가 보고했습니다. 수술실이 순식간에 응급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출혈을 멈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출혈 부위가 깊은 곳에 있어서 접근하기 어려웠거든요. 지금 즉시 수혈량을 늘리고 에피네프린 준비하세요. 선영이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순간 선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순간의 실수가 환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젯밤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어젯밤의 모욕에 대한 하늘의 심판일까? 선영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숙이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쳤죠. 아직도 혼자야? 남편 하나 못 잡으니 늙어서 고생길이지 뭐. 그때의 모욕감과 상처가 다시 밀려왔습니다. 동창들이 웃어대던 그 웃음소리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잠시 동안 선영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미숙에게 분노가 있었고 어젯밤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거든요. 혹시 이대로 손을 놓는다면?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모를 텐데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 상태가 너무 심각했다고 하면. 하지만 그 순간 선영은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죠. 자신이 의사로서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영은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그런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거든요. 수술대 위에는 한 사람의 생명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숙의 남편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환자였습니다. 나는 의사다. 개인 감정보다 중요한 건 환자의 생명이다. 선영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 환자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의대생 시절 외웠던 그 선서가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선영은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다시 수술을 이어갔습니다. 감정을 완전히 차단하고 오직 의사로서의 사명감만 남겨둔 채 집중했죠.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은 모두 버리고 오직 환자를 살리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출혈 부위를 찾았습니다. 간동맥 분지에서 나오는 출혈이에요. 지금 바로 봉합하겠습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렸습니다. 선영의 손이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실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죠. 복잡한 혈관 구조 사이에서 정확한 출혈점을 찾아 세밀하게 봉합했습니다. 봉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출혈이 멈추기 시작했어요. 어시스턴트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혈압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80에 50까지 회복됐어요. 마취의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장기들의 손상도 확인해야 했고 복강 내 다른 출혈 부위도 찾아야 했거든요. 선영은 계속해서 복부 내부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미숙과 가족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예정 시간보다 길어지고 있어서 더욱 불안했죠.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이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벌써 3시간이 넘었는데. 미숙이 불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정혜가 위로했습니다. 복잡한 수술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려. 선영이가 신중하게 하고 있는 거야. 서두르다가 실수하는 것보다 낫잖아. 정말 괜찮을까? 어젯밤에 내가 한 말 때문에. 혹시 일부러. 미숙은 여전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그런 분이 아니실 거예요. 그리고 김 교수님은 우리 병원에서 가장 실력 좋은 분이라고 들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미숙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후회와 불안감이 커져만 갔거든요. 자신의 입이 얼마나 독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4시간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환자의 복부 내부를 꼼꼼히 살피며 다른 손상 부위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출혈은 멈췄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거든요. 비장에도 열상이 있습니다. 조금씩 출혈이 있어요. 어시스턴트가 보고했습니다. 전기 소작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선영은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선영의 침착한 모습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교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응급 상황에서 이렇게 차분하게 수술하시는 걸 처음 봐요. 젊은 전공의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어젯밤의 일이 떠올랐거든요. 미숙의 그 모욕적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자의 혈압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안정되는 것 같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것 같았죠. 혈압이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70에 45까지 내려갔어요. 마취의가 긴장하며 보고했습니다. 선영은 재빨리 복부 내부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혈관에서 계속 조금씩 출혈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죠. 여기 있습니다. 장관막 혈관에서 조금씩 계속 새고 있어요. 선영이 정확한 부위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혈관은 매우 중요한 부위에 있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장의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거든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그 순간 선영의 머릿속에서 갑자기 어젯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미숙이 비웃으며 했던 말들이 다시 들려왔죠. 아직도 혼자야? 남편 하나 못 잡으니 늙어서 고생길이지 뭐. 동창들이 웃어대던 그 웃음소리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의 모욕감이 다시 밀려왔죠. 자신의 모든 성취가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던 그 기분 말입니다. 선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거든요. 만약 이대로 실수한다면?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물론 고의로 실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한 부위에서는 아주 작은 실수도 환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그것이 고의인지 알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어젯밤의 그 모욕에 대한 하늘의 심판일까? 선영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숙이 자신을 그렇게 무시했는데 지금 그 미숙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죠.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가. 선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선영은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죠.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지? 선영은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의사로서 해서는 안 될 생각이었거든요. 환자의 생명 앞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고려한다는 것은 의사의 기본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죠. 나는 의사다. 개인적인 감정과 환자 치료는 절대 별개여야 해. 선영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의대생 시절 외웠던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떠올랐습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 그 맹세가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미숙과 가족들이 여전히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더욱 걱정이 컸죠. 정말 괜찮을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정상인가? 미숙이 정혜에게 물었습니다. 복잡한 수술은 원래 시간이 오래 걸려. 선영이가 신중하게 하고 있는 거야. 정혜가 위로했지만 자신도 걱정되었습니다. 미숙은 계속해서 어젯밤 일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선영이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하다니. 혹시 그 일 때문에.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선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정혜가 말했지만 미숙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라도 화가 났을 텐데. 어젯밤에 내가 한 말들이 정말 너무했어. 미숙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확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미숙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결혼도 안 했다고. 혼자 늙어서 고생할 거라고. 정말 잘못한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 선영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자녀들은 어머니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수술실 안에서 선영은 마음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모든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의사로서만 존재하기로 했죠. 이 부위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장 혈액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선영이 의료진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선영은 미세한 집게를 사용해서 조심스럽게 출혈 부위에 접근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확하게 봉합해야 했거든요.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 봉합만 하면 끝나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마침내 모든 출혈이 멈췄습니다. 환자의 혈압도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죠. 혈압이 정상 범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취의가 기쁘게 보고했습니다. 선영은 복강내를 깨끗하게 세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의 마지막 단계였죠. 다른 장기들은 모두 정상이에요. 어시스턴트가 확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한 고비를 넘긴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마음속으로 안도했지만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복부 봉합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영이 마지막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긴박했던 순간들을 지나 수술은 성공으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죠. 긴박했던 순간들을 지나 수술은 성공으로 끝나갔습니다. 선영은 복부 봉합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5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지만 환자는 위험에서 벗어났죠. 복부 봉합 완료됐습니다. 환자 상태도 안정적이에요. 혈압 95에 65, 맥박 분당 80으로 정상 범위입니다. 어시스턴트가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정말 대단한 수술이었어요. 이런 복잡한 케이스를 이렇게 완벽하게 처리하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마취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잠시 숨을 고르며 환자를 바라봤습니다. 안정된 호흡, 정상으로 돌아온 혈압,
모든 것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이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죠. 의사로서의 신념을 지킨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수술실을 나서기 전 선영은 마지막으로 환자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이송된 후에도 며칠간은 세심한 관찰이 필요했거든요. 중환자실에서 최소 48시간은 집중 관찰해야 합니다. 혈압, 맥박, 소변량 모두 주의 깊게 봐주세요. 특히 재출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복부 팽창이나 혈압 변화를 세심하게 모니터링해 주세요. 그리고 감염 예방을 위해 항생제 투여도 빠뜨리지 마시고요. 선영이 간호사들에게 자세히 당부했습니다. 네, 교수님.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중환자실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선영이 수술복을 입은 채로 나오자 복도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미숙은 가장 먼저 달려왔죠.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선영아, 우리 남편 어떻게 됐어? 정말 괜찮은 거야?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복부 내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었지만 모두 처리했어요. 간사도 열상, 비장 손상, 장갑막 혈관 파열까지 있었는데 다행히 모든 출혈을 멈췄습니다. 예상보다 손상이 심각했지만 완전히 복구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며칠 더 중환자실에서 지켜봐야 해요.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수술이 성공했다는 말에 큰 위안을 얻었거든요. 아들과 딸은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의 긴장이 한순간에 풀어지는 순간이었죠. 정말 고마워, 선영아.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미숙은 대기실에서 울며 선영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젯밤의 도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화장이 번진 얼굴로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내가 널 그렇게 무시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 정말 고마워. 어젯밤에 내가 한 말들 정말 잘못했어. 혼자 늙어서 고생한다고. 남편 하나 못 잡는다고. 정말 미안해.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의사일 뿐입니다. 환자를 살리는 게 제 일이에요. 개인적인 감정과는 별개로 말이죠.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미숙은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아니야, 어젯밤에 내가 한 말들 정말 잘못했어. 너를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했는데 의사로서 성공한 것도 무의미하다고.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환자분이 중환자실로 이송되고 있으니까 가보세요. 면회는 1시간 후부터 가능할 겁니다. 선영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정혜가 다가왔습니다. 선영아, 정말 고생 많았어. 5시간 동안 수술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밥은 먹었어? 물은 마셨고? 괜찮아요. 다행히 잘 끝났네요. 밥은 나중에 먹을게요. 지금은 환자가 더 중요하니까요. 선영은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미숙의 아들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아빠를 다시 볼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 해요. 지금 중환자실로 이송 중이니까 좀 있다가
면회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하루에 2번, 한 번에 10분씩만 가능하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중환자실이니까 소독과 가온 착용은 필수입니다. 선영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품격 있는 기운을 풍기며 선영을 향해 다가왔죠. 걸음걸이부터가 여느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면서도 우아한 모습이었거든요.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어. 수술이 길어져서 걱정했어. 많이 피곤하지? 그 남자가 선영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순간 복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남자에게 집중되었죠. 여보라는 호칭이 모두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폭탄이 터진 것 같은 충격이었어요. 미숙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여보라고 했어? 설마. 그 남자는 한성호였습니다. 60세 정도로 보이는 그는 대기업 회장답게 당당한 모습이었죠. 선영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애정과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저녁 준비해 둘게. 오늘 수술이 길어져서 많이 피곤했을 텐데. 좋아하는 음식으로 준비했어.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성우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숙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보, 지금 정말 여보라고 했어? 이게 무슨 상황이야? 다른 동창들과 가족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선영은 혼자 사는 여자였는데 갑자기 남편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남자가 말이죠. 정혜가 기겁하며 속삭였습니다. 저분, 혹시 진짜 선영이 남편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 성우가 미숙과 가족들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제 아내가 수술을 담당했다고 들었는데요.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어요. 며칠 더 지켜봐야 하지만 위험은 넘겼어요. 다행이네요. 당신이 집도했으니까 안심이 돼요. 당신 실력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성우가 선영을 바라보며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기, 혹시 두 분이 정말로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선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입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어젯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정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남편? 언제부터?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15년 동안 친구 사이인데 이런 큰 일을 숨겼다고? 결혼한 지 벌써 15년 됐어요. 굳이 말할 필요를 못 느꼈거든요. 선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성우가 부연 설명했습니다. 제가 사업상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의사로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존중하고 싶었거든요. 또한 저희 회사 일로 인해 불필요한 관심을 받고 싶지 않아서요. 미숙은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선영이는 혼자가 아니었던 거야? 내가 뭘 한 거지? 당연히 혼자가 아니죠.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성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제야 미숙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동창회에서 선영을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했는데 사실 선영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어? 어젯밤에도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영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그리고 어젯밤에도 말하려고 했지만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잖아요. 계속 제 사생활에 대해 공격적으로 말씀하셔서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정혜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성우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뭔가 범상치 않아 보이시는데. 성우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미숙은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깨달았죠. 경제 뉴스에서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혹시 한성우 회장님이세요? 태산그룹이.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한성우는 재계에서 유명한 대기업 그룹의 회장이었거든요. 건설, 금융, 유통업까지 손대지 않는 분야가 없는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정혜가 놀라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태상그룹 회장님이요? 그럼 선영이는 재벌가 며느리였던 거야? 재벌가 며느리가 아니라 제가 선영에게 장가간 거죠. 성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선영을 만났을 때부터 반했어요. 똑똑하고 당당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거든요. 미숙은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무시했던 그 선영이 사실은 재계 1위 그룹 회장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다른 동창이 기겁하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나, 그럼 선영이가 우리 중에서 제일 잘 산 거네? 태상그룹이면 엄청나잖아. 미숙의 아들도 놀라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태상그룹 회장님이시라고요? 정말요? 성우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의 성취가 더 자랑스러워요. 저는 물려받은 회사를 운영할 뿐이지만 아내는 자신의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니까요. 선영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과찬이에요. 과찬이 아니에요. 오늘도 환자를 살렸잖아요. 이런 아내가 있다는 게 저에게는 최고의 자랑이에요. 성우가 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숙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아, 내가 널 그렇게 무시했는데 내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선영은 차분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드러내지 않아도 반드시 드러나는 날이 오기 마련이에요. 저는 그냥 제 길을 걸어온 것뿐이에요. 옆에서 성우가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됐어요. 정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정말 대단해. 의사로서도 성공하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행복하다니. 우리가 너를 오해했구나. 미숙은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야.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 선영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면서도 질투심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해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선영이 위로했습니다. 성우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집에 가자.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환자분 상태 한 번 더 확인하고 갈게요. 화려한 병원 조명 아래 선영은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성우가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죠. 미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짜 인생의 승자는 따로 있었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어. 선영은 마지막으로 미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빨리 회복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우와 함께 복도를 걸어가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야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겠구나. 미숙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성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을 판단할 때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는지 말이죠. 화려한 조명 아래 선영과 성우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부부의 모습이었거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